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20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은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 손익계산서 쭉 내려와서 우리 영업의 비용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번 손익계산서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자 손익계산서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 일정한 기간에 2020년에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경영 얼마나 잘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게 손익계산서다. 왼쪽에는 회사 이름, 오른쪽에는 단위가 나오고요. 첫 번째로 나올 게 이제 매출액입니다. 회사의 매출액에서 우리 매출에 들어가는 바로 직접적인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뺀다.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원가는 구하는 방법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써드리면은, 자 매출 원가는요, 우리 기초에 가지고 있던 기초 재고 금액에다가 단기에 내가 산 매입한 금액, 단기 매입 금액 더하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총 팔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판매 가능 금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기말 창고를 열어봤더니,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를 확인을 해봤더니 기말 재고 금액을 12월 31일 걸 빼고 나면은 나오는 게 매출 원가다. 요 내용은 제가 재고자산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손익계산서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결산에서. 자, 매출 총이익까지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원가와 관련된 부분 말고라도 우리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거 뭐 인건비 이런 것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판관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판관비까지 빼고 나면은요, 우리 회사의 영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들, 수익 다 정산을 하고 난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외적에서 발생한 수익 더해주고요. 영업 외적에서 발생한 비용을 빼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을 빼주고 나면 뭐가 나온다? 자,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 순이익이긴 순이익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세금을 낼 거예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법인세를 낼 겁니다. 법인세를 빼주고요. 그러고 났더니 법인세를 빼고 났더니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순이익이 나오더라. 세금까지 다 내고, 세금까지도 다 낸. 그래서 위에도 순이익, 아래도 순이익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위에 거는 법인세를 빼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법인세를 빼고 난 진짜 순이익은 올해 요번 단기에 우리 발생한 순이익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단기 순이익. 얘는요, 우리 재무제표에 어디로 간다고요?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 쪽, 자본 파트의 이익여금 쪽으로 얘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법인세, 이번 시간부터 법인세를 배울 거예요. 법인세. 법인의 돈 번 거에 대해서 순이익이 나오면 법인의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요, 법인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주식회사 짱구 패션 같은 법에서 만들어낸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연인을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에서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회사를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도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개인도 세금을 내고요. 법인도 법인이 이렇게 짱구 패션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법인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원래 이름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줄여서 개인은 개인자를 없애서 그냥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개인이 내야 되는 소득 세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은 이쪽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략해서 법인세라고 그러면, 아, 법인이 소득에 대해서 내는 법인소득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법인세, 법인소득세 파트인데요. 자, 얘는요. 아무래도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이러한 회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회계를 배우고 있어요. 회계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거 크게 따지면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면 뭐가 난다? 이익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자,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익을 뽑아냈어요.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수익을 더해주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법 용어는 달라요. 뭐 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익을 비용을 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더 중요하니까 더 디테일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1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쭉 수익 다 기록하고 비용 다 기록해가지고 이익을 뽑아냈어요.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다 기록하고 비용을 기록하고 이익을 다 뽑아내래요. 근데요, 우리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걸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수익,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걔랑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데 약간만 달라요. 한 1%, 2%, 3%? 그 정도 달라요.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이랑 세법에서 보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같은데 조금만 달라요. 아니, 그러면은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수익,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을 우리가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치 현금흐름표의 간접법처럼 세법에서 이걸 뽑아내려면, 이익을 뽑아내려면 전체를 다시 1월 1일부터 돌아가가지고 모든 거래를 다시 세법에 맞춰서 수익과 비용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 회계를 가지고 수익 중에 난 수익으로 잡았는데 세법 너는 수익 아니야? 그럼 그건 빼. 아니, 난 세법에 회계에서 이거 수익 아니라고 얘기해서 수익으로 안 잡았는데 세법에서 그거 수익이야? 그건 집어넣어. 마찬가지로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 쓴 거 비용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그거 인정 못 해준대, 비용으로. 알았어, 그럼 그거 빼. 회계에서 비용으로 이건 비용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세법에서는 그것도 비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았어, 더해.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약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이랑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익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아주 몇 가지만 다른 거예요. 그것들만 뽑아내서 바꿔주면, 그것만 조정을 해주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익과 비용이 나올 거 아니야. 세법에서는 요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만 약간씩 다른 요 부분만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수익과 비용으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서 이익을 뽑아내서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자라고 합니다. 요 바꿔주는 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많은 정보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여러분들 아직 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이라는 게 어떤 게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바꿔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 세무조정이다라고만 충분히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십니다. 왜냐, 이 세법도요, 지금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회사 여기 법인세를 내려고 법인을 배우고 있잖아요. 소득세 다루고요. 소득세에서 보는 수익이랑 비용이랑 법인세에서 보는 수익이랑 비용이랑 부가가치세에서 보는 수익이랑 비용이랑이 다 달라요. 그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회계를 배우고 있고, 회계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우리 세법이랑 회계랑 다르구나. 그거를 회계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니까 틀린 부분 약간만 조정을 해주는 게 세무조정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하시고요. 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첫 번째 줄,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회사의 이익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 두 번째 줄, 기업 회계에서의 이익과 세법에서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의 개념이 상이.
오른쪽에 법인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별도로 계산. 정도까지만 밑줄 치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회계를 배우고 있는데 법인세에서도 세금에서도 세법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나오더라. 근데 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는 요걸 세무 조정을 통해서 바꿔줘서 세금을 내나 보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법인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법인세는요 1년에 크게 2번을 냅니다. 1년에 2번을 냅니다. 자, 우리 2020년 1월 1일에 오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1월 1일에 오픈을 했어요. 1월 1일에 오픈을 해서 1년 동안 쭉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쭉 회사를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 소득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20이 났다라고 볼게요. 20만큼을 벌었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은요. 세금은 10%. 세율은 10%로 잡고 갈게요. 그러면은요. 2020년도에 20만큼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10%인 얼마요? 여기에서 10%인 죄송합니다. 20이 아니죠? 100이죠? 100만큼 벌었다고 할게요. 2020년도라 헷갈렸네요. 100만큼 벌었습니다. 여기에 10%인 세금은 얼마를 내겠습니까? 세금은 10원을 낼 거예요. 자,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쭉 일을 했는데 우리 이익이 100이 나왔어요. 100이 나온 거에 우리 세율 10%를 곱해서 다음에 3월 31일까지 3달 줍니다. 3월 31일까지 요 100에다가 10을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얼마예요? 세금은 1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들은 가장 바쁜 때가 이때예요. 이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이 내용도 기록을 해야 되고 2021년도의 내용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2020년도 거를 쭉 결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뽑아내서 그걸 3월 30일까지 내야 돼요. 세금 10원을. 오케이. 자,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반절 왔을 때 6개월 왔을 때 6월 30일까지 이 6개월 치에 대해서 나라에선 세금을 한번 중간에 한번 미리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돈을 받더라도 1년에 120만 원 받을래? 1년 후에 1년 12월 30일 날 받을래? 아니면 매달 말에 10만 원씩 받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이 더 우리 돈을 받고 운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 세금 내는 거 어차피 낼 세금이잖니. 그러면은 6개월치를 먼저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6개월치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너 짱구 패션 2020년도에 100 벌었잖아. 그래서 세금을 10%에서 10원을 냈네. 그럼 작년과 별다른 게 없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100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의 반인 50을 이때 벌었다고 하는 게 어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50에 세율 10%를 곱해서 5원을 언제까지 내요? 2달 줄게. 8월 31일까지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월 31일까지 세금을 얼마 내요? 세금은 5원을 내게 됩니다. 왜? 다시요. 작년에 세금 100에 대해서 세금 10원을 냈잖니. 그러면 올해 반만 지났으니까 반에 대해서 6월 거까지에 대해서 세금 5를 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거의 반. 그런 다음에 1년이 막상 다 지나고 나면은 이때 얼마 벌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적으로 번 돈이 얼마냐? 200원을 벌었어요. 200원.
실제적으로 번 건 2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년치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3월 31일까지 언제요?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니까 200원 벌었고 거기에 세율 10% 곱하니까 20원이 될 거예요. 세금은 200원에 대해서 10% 20원에서 너가 기존에 냈던 거 5원 있잖니. 5원을 뺀 15원 정산해서 15원만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어떻게 해요? 반절 지났을 때 6월 30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원 벌었다고 치잖아. 그럼 여기에서 100원을 벌었다고 치자. 100원을 벌었다고 쳐서 이거에 대한 세금을 8월 31일까지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10원을 미리 갖다 내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갖다 내는 거, 반절치만 갖다 내는 거를 중간 예납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도 중간 예납 10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확정됐죠? 1월 1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금 10원 그리고 세금 20원. 얘는 확정된 세금이라서 얘는 확정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원들 빼고 뭐 이런 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분계를 중간에 돈을 낼 때도 중간 예납할 때도 분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을 할 때도 계산을 해본다고 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는 실무에서는 12월 30일 날 1년치 세금이 나오긴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12월 31일 날 1년치 봤더니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 같구나. 그중에 미리 냈던 건 5원이 있네. 난 나중에 20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20원 잡아놓고 5원도 미리 냈던 것도 잡아놔서 15원 내야겠구나. 12월 30일 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인세에서 빼내야 되는 금액이에요.